54번을 보이겠습니다. 54번. 다 똑같은 지문들인데,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치수는 무슨 뜻이에요? 물을 끌어온다 이런 뜻이죠. 저수, 물을 저장한다 라는 뜻이고, 도수, 물을 유도한다 라는 뜻이고, 정수, 물을 깨끗이 한다 라는 뜻이죠. 송수, 물을 보낸다는 뜻이고, 배수, 물을 배출한다 라는 뜻이죠.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맞겠죠? 정수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2번. 산업 이러한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산업용지라는 지목이 존재합니까? 없죠. 공장용지겠죠.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이 소자는 작은 연못 소자예요. 작은 연못 소자. 류는 물방울, 머무를 류자. 지는 연못 지자죠. 작은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토지와 연, 완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재배. 재배가 아니라 자생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두 군데가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가수류 포함. 그렇죠. 가수류는 제외가 되죠. 왜? 이거는 가수원이 따로 있으니까. 또 한 군데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숨은 그림 찾는 것 같아요. 글자로 된 숨은 그림 찾는 거. 중림지. 수림지, 중림지. 이거는 옛날에 산림이라는 지목이었죠. 지금은 임야. 그렇죠.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구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사적지에서 제외되죠. 이건 학교용지, 공원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은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로서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뭐가 돼요? 보건, 휴양, 정서 생활. 이거는 뭐가 되죠? 공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2번. 온수, 약수, 석유리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저장시설 부지는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잡종지에서 제외가 되겠죠. 3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재배라는 문구가 나왔으니까 뭘까요? 답이 되겠죠.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토지는 양어장이 될 수가 없죠. 해상이니까 바다라서 토지가 아니죠. 5번.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소규모, 소규모라는 문구, 인공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뭘까요? 국어가 되겠죠. 네. 59번을 보시는데요. 59번. 58번부터 보죠.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의 설정 등록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계없는 것은 영속성의 원칙은 어디서 나오죠?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지목이겠죠? 맞아요? 네. 맞죠? 경계 직선주의.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되기 때문에 직선이 된다고 했죠.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될 겁니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불가분 쪼갤 수가 없죠. 축척 종대의 원칙. 대축척에 등록된 경계가 더 정밀할 테니까 대축척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축척 종대의 원칙이 될 겁니다. 59번.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필지의 경계점은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맞겠죠? 경계나 경계점은 측량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병하는 필지의 경계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합병의 경우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가운데 있는 경계와 경계점을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2번. 경계라 하면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실형으로 연결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한 서를 말한다. 실형이 아니라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이 된다고 했죠. 3번. 토지의 경계는 같은 토지에 2개 이상의 경계가 있을 수 없으며 이게 뭡니까?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되겠죠. 양필지 사이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맞겠죠? 경계는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필지 사이에 경계가 2개가 있을 수는 없겠죠. 3번. 4번.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에 따른다. 뭐죠? 축척 종대 원칙. 그렇죠. 5번. 토지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지만 민법상의 토지 경계는 지상 경계를 의미한다. 맞죠? 이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떤 경계가 우선한다고요?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한다고 했죠. 원칙이. 다만 도면상의 경계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지표상의 경계가 예외적으로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1번을 보시면 경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맞겠죠? 이런 걸 자꾸 푸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은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이 좌표값이에요. 요게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옛날에는 좌표값을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좌표값이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게 뭡니까? 경계점이죠. 맞아요. 그리고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이고 어떡하지? 안 보여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좌표값이죠. 맞아요. 이게 평면, X선, Y선. 그리고 여기가 어떻습니까? 직각, 종선, 횡선의 수치. 이게 좌표값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경계점 좌표값을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라고 불렀어요. 옛날 공간정보법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냥 좌표값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냥 확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여튼 이거는 좌표값이니까 측량을 통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무슨 측량일까요? 경위 측량. 맞아요. 경위 측량을 통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3번 토지의 지상 경계 위치는 뚝, 담장, 그 밖에 부여기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계속 출제하는 지문이라고 했죠. 4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가 되겠죠.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등록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경계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겠죠. 62번 같은 경우는 뭐 틀릴 염려가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5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끔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죠.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공공사업이란 단어가 나오면 철제, 천구, 유수, 학도. 그렇죠. 그러면 1번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필하는 경우. 이건 4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끔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겁니다. 2번 법원의 확정 판결. 3번 도시개발사업. 4번 도시군 관리계획선. 5번 공공사업. 5번 같은 공공사업이 나오면 그 뒤에 지목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하고 장난치니까. 그렇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중에서 없는 게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래서 정답은 1번. 66번을 보시면 법원의 토지 지상경계 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번 이웃하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립된 건물의 실체적 권리 확인선. 건물이 나오면 안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필지의 토지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이 나오면 이거는 일단 틀린 겁니다. 2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해 말소된 필지 경계선. 말소가 된 건 의미가 없겠죠. 그건 더 이상 경계가 아닙니다. 3번. 토지 공유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획된 사적인 토지 소유권의 범위 이상. 안 되죠. 이건 사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야지만 도면상의 경계가 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틀렸을 테고 5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공적으로 인증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구획선. 건물이 나오면 안 되죠. 5번.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이게 그나마 정답이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정답은 5번. 넘기겠습니다. 67번을 한번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기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 계속 나오고 있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맞죠? 2번, 3번.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죠. 강조드렸죠. 그 다음에 4번.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증량을 할 수 있다. 분할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을 해야 되겠죠.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도 있겠죠. 69번을 보시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겠죠. 2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맞죠.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 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틀렸을 테고 5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정수, 구청장은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추가되고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했죠. 네,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70번을 보시면 다음 면적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내용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도면상에서 계산되거나 좌표로서 계산된 토지의 수평 면적이다. 맞습니까? 이때 지적공부는 뭘 얘기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얘기하겠죠. 2번. 종전의 척간법에 의하여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400점 뭐야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걸 곱하여 미터법으로 환산된 면적을 등록한다. 맞겠죠? 네. 네. 이런 거는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3번. 등록 전환 시 지적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이 임야 대정에 등록된 면적과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 대정에 등록하는 면적은 새로이 측정된 면적을 등록하고 임야 대정의 면적은 말소될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합니까? 안 합니까?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정정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 4번. 신규 등록, 분할, 축적 변경, 지적 공부, 복구 등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합니까? 아까 보셨죠?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면적 측정해서 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분할의 경우에는
두 필지 이상으로 쪼개니까 쪼갠 다음에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축적 변경.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기 때문에 면적이 보다 정밀해지겠죠. 면적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 대장과 도면이 없어진 상태니까 도면을 다시 작성해서 면적 측정한 다음에 대장을 만들어서 다시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합병, 면적 측정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렇죠. 덧셈만 하면 되니까 면적 측정 필요 없을 테고, 지목 변경,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적도 제작성.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작성의 경우에도 면적 측정을 하지 않을 테고, 경기 위치만 정정하는 측량을 하는 경우, 이때는 지적 측량은 하지만 면적 측정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거기 경계의 위치만 정정하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그걸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치셔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문제를 잘못 내셨어요. 신규 등록, 분할, 축적 변경, 지적 공부의 등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하여야 하나. 합병, 지목 변경, 지적도 제작성, 경기 위치만 정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 후에 등록할 토지의 면적이 0.5 제곱미터로 계산된 경우, 좌표 등록 후에 등록된 토지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면 0.5 제곱미터래요. 그러면 0.5 제곱미터로 그대로 등록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4번도 뭐 요대로 보면 틀린 지문이에요. 요대로 보면. 근데 이제 고쳤고요. 그 다음에 73쪽을 보시면 73번을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답이 뭔가요? 네? 지목 변경이겠죠. 74번을 보시면 필지마다 면적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이 뭘까요? 네? 1번 등록 전압 면적 측정해야 되죠. 분할 면적 측정하겠죠. 합병 면적 측정합니까? 합병은 측량도 안 하고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축적 변경 면적 측정하겠죠. 신규 등록 면적 측정할 때고, 지적 공부의 복구 없어졌으니까 다시 도면 작성해서 면적 측정하겠죠. 도시개발사업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면적 측정해야 될 테고,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만 나왔다면 면적 측정하지 않겠지만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면적 측정해야 될 겁니다. 등록사항의 정정을 위해서 면적을 정하는 경우 고쳐야 되니까 제대로 면적을 측정해서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합병이 틀린 겁니다. 치사하긴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77번을 가겠습니다. 77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은 토지 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할 겁니다. 2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이라고 한다면 대축척이죠.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맞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뜻이라고 했고요. 3번.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 뭡니까? 소축척이죠.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최소 면적 1제곱미터로 등록하겠죠. 4번.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 지역이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임야도 축척이 60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소축척이죠. 그러면 최소 면적은 얼마로 등록합니까? 1제곱미터로 등록하겠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좌표 등록부라는 문구가 나왔으니까 도면의 축척은 관계가 없죠. 이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무조건 구해야 되니까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합니까? 0.1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틀렸을 테고, 78번. 지적 공부의 면적을 정하기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한 결과 145.5제곱미터인 경우 축척이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경우 공고상 등록할 면적은 먼저 145.5. 그런데 축척이 1200분의 1이라고 한다면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죠. 그러면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5가 나왔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겠죠. 얼마로 등록할까요? 146. 그 다음에 두 번째 600분의 1인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죠.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145.5로 등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4번. 아주 쉬운 문제죠. 넘겨보겠습니다. 전부 다 5, 4, 5입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5, 4, 5입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 79번을 보죠. 79번.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하여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이거는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는 지역이죠.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두 번째 축척 변경 측량 실시 지역. 이 지역에서는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되죠.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을 하겠죠. 소수점 첫째 자리는 4, 끝수 5를 처리해야 되는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작으니까 5를 어떻게 할까요? 버리겠죠. 그러면 얼마로 등록하겠습니까? 730.4제곱미터로 등록하겠죠. 아주 쉬운 문제죠. 네. 그 다음에 82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되어 있죠. 한 필지 면적 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죠. 끝수는 뭡니까? 5, 1. 5형보다 큰 수네요. 맞아요. 그럼 무조건 올려서 얼마로 등록합니까? 1029.6으로 등록하겠죠.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죠. 정답이 없나? 4번. 그렇죠. 그 다음에 83번을 보시면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법원이 지정한 이거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이런 건 다 틀리라고 냈던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 맞히시면 네, 출제자가 아주 싫어해요.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법원이 지정한 토지 감정인이 산출한 면적이 222.6제곱미터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이를 근거로 지적공부 정리를 요청한 경우 한 필지 분할 면적 결정을 위한 조치로서 옳은 것은 축척이 1200분의 1이니까 소축척이죠. 그러면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니까 이때 토지 감정인이 산출한 면적이 222.6제곱미터라고 한다면 판결문에는 어떻게 나와야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판결일까요? 223으로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죠. 잘못된 판결. 왜?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판결입니다. 판결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판결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고친 다음에 223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1번. 소관청은 확정 판결서를 근거로 하여 지적 공부에 222.6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아무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정보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판결이에요. 1번 틀렸겠죠. 2번. 소관청은 확정 판결서 및 공간정보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223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틀린 지문인데요. 왜 틀렸냐면 판결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두고 판결문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관청이 이 판결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일단 유보. 3번. 소관청은 지적측량 수행자로 하여금 확정 면적의 정확성 검토를 이행한 후 등록한다. 판결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판결문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4번. 3번. 소관청은 무조건 4번. 확정 판결서의 면적과 관계없이 판결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맞는 등록 면적 결정을 위한 확정 판결의 정정 등을 선행하여 등록한다. 판결문을 먼저 고친 다음에 판결문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나마 가장 정확한 정답이 돼요. 낸 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5번을 보십니다. 85번.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적도 안에 가로 3cm, 세로 2cm의 직사각형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한다. 이 토지가 실제로 포용하는 실제 면적은 얼마인가? 초등학교로 돌아가야 되죠. 가로가 3cm, 여기가 3cm, 세로가 2cm. 그런데 이게 길이가 얼만큼 축소되나요? 500분의 1로 축소가 됐죠. 그럼 원래의 길이를 알고 싶다면 500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 또 500을 곱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3, 5, 15. 공이 2개. 그런데 이건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15m가 되겠죠. 여기는 2, 5, 10. 공이 2개. 이것도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10m가 되겠죠. 15 곱하기 20. 아, 이거 어렵네. 얼마예요? 네? 150 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옛날에 이런 형태도 자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오른쪽을 보시면 다음 중 지적 공부로 모두 나열된 것은 몇 번인가요? 7가지죠. 가시적 지적 공부는 7개죠. 그러면 7개짜리를 찾으면 4번과 5번이 있죠. 그렇죠. 4번, 5번. 똑같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 뭐야 이게? 4번을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 등록부. 다 맞죠? 네? 맞네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 맞네요. 5번만 답이 되겠네요. 아, 날카롭습니다. 네. 넘어가죠. 네. 넘기겠습니다. 네. 3번을 보죠. 3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그 기재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아무나 생각해도 웃긴데요. 1번. 지목은 부호를 사용하여 기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맞아요. 2번. 집어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뭘 붙인다고요? 산자를 표시하죠. 3번. 면적은 이제 평 단위를 쓸 수 없다고 했죠.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될 겁니다. 4번. 소재는 리동 단위까지 행정구역을 기록한다. 맞죠? 네. 지번부여 지역까지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유 번호 총 19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겠죠. 네. 정답은 1번. 그렇죠. 4번을 보시는데 옳은 것은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대지권 비율은 대장에 등록이 되어야 한대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장부는 하나죠. 뭐죠?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틀렸을 테고 2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죠?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죠. 참 치사하긴 했죠. 3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소유자 부분은 대장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대장에 등록된 것을 가지고 등기부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 부분은. 맞아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여튼 틀렸겠네요. 4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는 필지별로 금액이 나옵니다. 필지별로. 그래서 면적과는 관련이 없고요. 개별 공시지가도 관련이 없죠. 네. 이거는 세금 부과할 때 내는 것이죠. 네, 대장의 정리는 필지별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20원, 30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 표시사항은 토지의 표시사항은 기준이 뭐죠?
지적 공부겠죠. 그래서 요게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고 했죠. 이거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2번, 토지 소재는 모든 지역공부에 등록될 테고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겠죠. 3번,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의 원인.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유자 변경 원인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은 되겠죠. 근데 등기 접수 번호는 대장에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번호일까요? 아니죠. 소유자 변경된 날짜는 번호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접수시가, 저장시가 접수시고, 접수시가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그때가 물권 변동 시점이죠. 그러면 이때 등기 접수 시점은 소유자 변경된 날로서 기록하겠지만 번호는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번호는. 그 다음에 4번. 접수 번호는 언제 필요해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죠. 대장에는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5번, 4번.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토지의 고유 번호. 어디에 등록되죠?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 공부에 등록하죠. 그 다음에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 도면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된다고 했죠.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안 되고 다른 지역 공부에는 등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장번호. 장부는 넘버링이 있어야 되니까 대장도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장번호 등록이 될 테고 축척이 등록되는 지역 공부는 4개네요. 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쉬운 문제죠. 7번.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렇게 그림 형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런 그림만 보면 숨이 확 막히죠. 근데 숨이 확 막히는 걸 좀 참으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숨은 그림 찾으시면 돼요. 숨은 그림. 다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 1번을 먼저 보시면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최초로 등록된 게 뭐죠? 신규 등록. 그러면 158번지 지금 왼쪽 맨 꼭대기 가보시면 고유번호 있죠? 거기 고유번호 19자리가 있는데 마지막 8째 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번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158번지 토지대장이란 뜻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1971년 8월 1일을 찾아가 봅니다. 1971년 8월 1일 찾아가 보니까 신규 등록이란 문구가 있습니까? 그럼 1번 집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겠죠. 2번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의 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78년 2월 2일을 찾아가 봅니다. 78년 2월 2일을 찾아가 보니까 분할되어 본번에 2를 붙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분할되기 전에는 면적이 얼마인가요? 100이죠. 맞아요. 분할이 됐는데 이제 얼마만 남았습니까? 60만 남았죠. 그러면 158의 1번지는 얼마짜리 토지일까요? 40제곱미터겠죠. 맞아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서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1999년 9월 9일을 찾아가 보시면 1999년 9월 9일에 지목 변경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지목이 뭐였죠? 전. 그런데 그때 지목 변경을 통해서 지목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대로 바뀌었죠. 이게 거꾸로 됐네요. 네. 그 다음에 4번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의 토지 면적은 20제곱미터. 그러면 2004년 1월 5일을 가보십니다. 가보시면 1월 4일 159번과 합병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합병되기 전에는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60. 합병된 후에 면적이 얼마로 늘어났죠? 80. 그러면 159번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20제곱미터. 5번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제곱미터가 되었다. 맞죠? 네. 60에서 22 합쳐져서 8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텐데요. 이런 그림 형태가 요즘은 거의 매해 나와요. 나오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면 재밌겠군 생각하시고 숨은 그림 찾아가시면 돼요. 다 답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 형태는 못 찾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냥 답을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좀 보시면 9번을 한번 보실까요? 9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역공부에 등록되니까 대지권 등록부 등록되겠죠. 지목은 4개의 지역공부에만 등록되죠.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럼 이 지목이 틀렸네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거 갖고 대지권 비율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1번에 틀린 것은 지목. 2번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명칭은 건물 명칭과 관련된 건 자유아파트 대지권 등록부겠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거 2번에 틀린 건 뭡니까? 개별 공시지가. 3번. 집합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등록된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요게 3번에 틀린 건 토지 이동 사유겠네요.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그래서 3번에 틀린 부분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되겠죠. 4번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도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이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4번, 5번. 지번, 모든 지적공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번호는 2군데만 등록 안 한다고 했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5번에 틀린 부분은 도면번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이거 꼭 맞히셔야 돼요. 10번도 한번 가보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아주 쉬운 문제죠. 1번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건물의 명칭과 관련된 것은 대지권 등록부밖에 없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경계가 등록되는 쪽 공부는 없어요. 토지의 경계겠지.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12번을 가보겠습니다.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아주 쉬운 문제죠. 기억,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건 안 되겠네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건 4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럼 니은은 답이 될 테고, 디귿,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 이것도 답이 되겠네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이게 또 답이 되겠네요.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정답은 기억을 빼고서 다겠네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오른쪽을 가보시면 1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작성 지역의 대장이나 도면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분할, 합병 등으로 경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정리하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면적이 일단 쭈그러들죠. 맞아요. 그럼 대장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면은 어떨까요? 그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좌표 등록부도 정리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을 테고요. 2번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니까 좌표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죠. 그 다음에 3번 지적도의 축척은 일반적으로 500분의 1로 한다. 보통 600분의 1인 지역에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면 조금 더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500분의 1로 바뀌어요.
600분의 1인 지역은 500분의 1로 바뀌고요. 1200분의 1인 지역은 보통 1000분의 1로 바뀝니다. 조금 더 정밀해져요. 그래서 맞는 집이 될 테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아래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의 측정에 있어서는 좌표를 산출해야 된다. 맞겠죠? 좌표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적도에 등록하는 경계점 간의 거리는 1cm 단위까지 계산한다. 이것도 좀 외워두시죠. 경계점 간의 거리는 cm 단위까지 계산을 합니다. 15번을 보시면 다음은 경계점 등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975년 이런 건 모르셔도 될 테고요. 1번은 일단 틀렸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됩니까? 아니죠.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측량 시행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겠죠. 2번 좌표에 나타남으로 정밀성이 높고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 정밀도는 대단히 높겠죠. 그런데 좌표값만 나타나니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틀렸을 테고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성의 보고는 좌표의 굴곡점을 잇는 직선에 의한다. 아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좌표값이라는 정확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표성의 복원 이런 건 전부 다 뭐로 하는 겁니까? 좌표값으로 하는 겁니다. 도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좌표값이 도면보다 훨씬 정밀할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 측량 지역을 한 지역에 작성한다. 맞겠죠? 지적확정 측량 시시지역과 축적변경 측량 시시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으로는 토지의 주소, 이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토지는 주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소재지라는 표현을 쓰죠. 지번, 모든 지적공부, 좌표 등록부.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고의자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소유자도 틀렸네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도 틀렸죠. 고유번호,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공부. 여튼 5번도 틀렸습니다. 넘겨보시면 16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10번 모든 지적공부니까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2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공부.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려진 숫자와 그림을 얘기하겠죠. 따라서 어디에만 등록되죠?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겠죠. 3번에 경계 어디에만 등록하죠? 지적도, 임야도에만. 삼각점 및 지적균점의 위치니까 도면에만 등록하겠죠. 4번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겠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하죠? 도면에만 등록하죠. 면적 어디에만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죠. 장번호는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1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몇 번이에요? 작년에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외우셨잖아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적도에서는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하고 임야도에서는 3000분의 1, 6000분의 1만 사용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 맞아요. 뭐가 잘못 들어갔습니까? 2000분의 1이 잘못 들어갔죠. 네. 19번. 지적도 임야도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목은 작성 정식명칭이 아닌 부호로 표기해야 된다. 맞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맞겠죠? 2번.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임야도에는 틀렸죠. 임야도는 좌표 등록부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좌표 등록부가 비치하는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뭘까요? 지적도가 돼야 된다. 지적도. 좌표 등록부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임야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은 좌표 등록부 가지고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정보도 같이 공시해야 돼요. 따라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같이 작성 비치가 되죠.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경계는 각 굴곡점을 잇는 직선으로 표현한다. 맞아요? 맞죠? 경계점 간의 최단 거리니까 직선이 되죠. 굴곡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꺾인 점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집어는 각 필지의 경계선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맞겠죠? 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 등록한다. 맞겠죠? 네. 잠시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